나는 믿었다. 아내는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그 남사친? 그냥 오래된 친구라고. 그런데 그날 택배 하나를 깜빡하고 두고 온 게 내 결혼의 끝을 열어버렸다. 결혼 6년 차. 우리 부부는 겉으로 보기엔 별다른 문제 없이 살아왔다. 맞벌이였고 아이는 없었지만 서로 바쁘게 살다 보면 그게 더 편하다고 여겼다. 아내는 늘 밝고 활기찬 사람이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고 모임에서도 빠짐없이 중심이 되는 스타일. 웃을 때 사람 기분을 편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었고 나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단 하나. 태훈이라는 남자. 아내가 남사친이라고 소개한 그 남자만큼은 왠지 모르게 거슬렸다. 중학교 동창이야. 그냥 20년 넘게 알아온 친구. 연애 감정 일도 없었어. 걔가 나한테 고백했다가 내가 깠다니까. 아내는 늘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완전 개그 캐릭터야. 볼 때마다 웃겨 죽겠어. 웃기다니? 그 남자 이름만 나와도 나는 웃음이 안 나왔다. 어느 날은 아내 핸드폰으로 온 메시지를 무심코 봤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오늘도 너 생각 많이 한 거 알지? 뒤에 하트는 없었지만 말투가 익숙했다. 어색하지 않다는 게 더 이상했다. 물었더니 에이, 쟤 원래 저래. 다른 친구한테도 저러는 거 당신이 몰라서 그래. 아내는 가볍게 넘겼다. 이후로 나는 의심을 꾹꾹 눌렀다. 질투하는 남편처럼 보이기 싫었고 그 사람을 못 믿는다는 말로 내 결혼이 흔들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못했다. 퇴근하고 들어온 아내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우디 향도 아니고 과일 향도 아니고 어딘가 섞인 느낌이었다. 향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채취처럼 스며든 잔향. 처음엔 내 기분 탓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찾아졌다. 평소 안 뿌리던 바디미스트 냄새. 옷에 살짝 묻은 낯선 향. 무엇보다 내게 말도 없이 외출을 하는 날이 늘었다. 친구 만나고 올게. 말은 가볍지만 표정은 늘 서둘렀다. 마치 시간을 체크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어느 날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던 아내가 갑자기 움찔하며 화면을 껐다. 내가 누군데? 묻자 아무것도 아냐. 회사 사람 단톡방 알림이었어. 그리고는 웃으며 얘기를 돌렸다. 그때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이질감이 올라왔다. 이건 아니다. 내 직감이 아주 작은 귓속말처럼 속삭였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관찰해야 할 대상처럼 보기 시작했다. 그날 나는 예정보다 이르게 퇴근했다. 거래처 미팅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고 회식도 취소됐다는 연락이 왔다. 사무실에 들러 문서 봉투를 가져오려다 불현듯 아침에 도착했다는 택배 하나가 떠올랐다. 집에 들렀다가 가도 되겠네. 그 생각 하나로 핸들을 돌렸고 차는 익숙하게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늦은 오후 햇살이 기울며 건물 외벽에 길게 그림자가 드리웠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거울을 마주하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그날의 나는 정말 일상 그 자체였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엔 어느 하나 이상한 기운도 없었다. 띠링 문이 열리고 나는 늘 그렇듯 현관에 발을 디뎠다. 정적? 거실엔 불이 꺼져 있었고 신발장은 가지런했고 바닥엔 그날 아침에 내가 벗어둔 슬리퍼가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공기 어딘가가 미묘하게 달랐다. 창문이 다 닫혀 있음에도
방 안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사람의 온기, 그리고 희미하게 스며드는 물비누 향.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조용히 열린 침실 문틈 사이로 낮게 웃는 아내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낯선 남자의 낮고 친밀한 목소리.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을 다문 채 조용히 주방 쪽으로 몸을 옮겼다. 마치 누군가가 보면 안 될 걸 본 사람처럼.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님을 증명이라도 하듯 발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거실을 지나 주방 뒤편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을 때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머리는 얼어 있었지만 심장은 마치 폭발 직전의 엔진처럼 요동쳤다. 30초쯤 지났을까?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본능적으로 벽 너머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남자가 나왔다. 그의 머리는 젖어 있었고 몸에 걸친 티셔츠는 내 아내가 평소 집에서 입는 옷이었다. 손엔 머그컵 2개가 들려 있었고 맨발이었다.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복도를 따라 주방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낯설게 익숙한 동선, 내가 아는 우리 집의 구조를 그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걷고 있었다. 그의 뒤를 따라 아내가 나왔다.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눈가엔 화장 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얼굴은 달아올라 있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웃음 섞인 말이 흘러나왔다. 밤엔 너무 오래 씻지 마. 나 죽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순간 나와 눈이 마주쳤다. 모든 것이 정지되었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만 무겁고 천천히 울렸다. 아내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손이 입가로 올라갔고 눈동자는 흔들렸다. 그녀의 표정은 들켰다는 충격이 아니라 왜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있지라는 공포에 가까웠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싸늘하게 식었다. 냄비에 불을 꺼놓은 듯 모든 온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나는 주방 벽에 등을 기댄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이 광경을 기억하려는 듯 천천히 그리고 또렷이 두 사람을 바라봤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몸은 식은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다.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내가 느끼는 고통은 너무 또렷했다.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눈을 떼지 못했다. 그날 나는 내 집에서 가장 낯선 장면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남편이 아니라 침입자가 되어 있었다. 그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도 그 남자도 어떤 사과도 해명도 변명도 꺼내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봤다. 마치 한 편의 연극이 끝난 무대처럼. 무너진 세트장 한가운데 나는 관객이자 피해자였고 저들은 대사도 잃은 배우들이었다. 식탁 위엔 아침에 내가 먹다 남긴 식빵 한 조각과 아내가 꽂아둔 꽃이 시들고 있었다. 모든 게 같은 집안인데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몸은 한없이 차가웠다.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대신 나는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현관에 놓인 가방도, 옷도 신발도,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가며 뒤를 한번 돌아봤다. 침묵 속에 서 있는 두 사람. 그 모습은 더 이상 내 아내와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떠민 진짜 얼굴들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시간 동안 눈은 멍했고 손은 아무것도 움켜쥐지 못한 채 허공에 떠 있었다. 아파트를 나서며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은 내 옷깃을 스치며
무언가를 털어내듯 지나갔다. 나는 그날 짐 하나 없이 결혼이라는 이름의 폐허에서 걸어 나왔다. 이후로 별다른 연락은 없었다. 아내는 미안하다는 말 한 줄을 톡으로 보냈다. 그마저도 이틀이 지나서였다. 단 3글자. 미안해. 그게 우리가 만든 6년짜리 인연의 마지막 줄이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고 하고 싶은 말도 없었다. 며칠을 집 밖에서 보냈다. 친구 집, 차 안, 회사 창고 한켠. 아무도 나를 모르고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공간들만 찾아다녔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됐다. 진짜 배신은 사랑이 식는 게 아니라 신뢰가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사랑은 언젠가 식을 수도 있다. 익숙함은 권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신뢰는 한 번 죽으면 절대 다시는 살아나지 않는다. 나는 결혼을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서도 아니라, 다시 돌아가도 그 사람을 더는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나는 지금 별거 중이고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주변에서는 묻는다. 그냥 한 번 실수 아니었을까? 너무 급하게 판단한 거 아냐? 아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었다. 그들은 계획하고 있었고 나는 그걸 몰랐던 바보였을 뿐이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로운 결심을 하고 있다. 남을 탓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고 2번 다시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그들은 끝까지 그냥 친구였다고 말했다. 마치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된다는 듯이. 하지만 내가 본 그 장면 속의 2 사람은 누가 봐도 부부였고, 내가 함께 살아온 아내는 그 남자의 연인이었다. 웃음도 눈빛도 말투도 어디 하나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익숙해 보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새벽이 무서웠다. 잠들기 직전 그 장면이 눈앞에 자꾸 떠올랐다.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웃으며 나를 바라보던 그 남자의 얼굴, 옆에 서서 입을 막고 당황하던 아내의 눈빛. 그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내 기억은 매일 새기고 있었다. 나는 분노하지 않았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사람은 완전히 무너질 때는 조용해진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때보다 더 조용한 사람이다. 그들이 말한 친구라는 단어는 결국 내 결혼을 무너뜨린 가장 익숙한 거짓말이었다. 배신은 항상 가까운 데서 시작된다.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에 담아드릴게요. 지금까지 막장센터였습니다.